금빛궁궐 야담. 첫 번째 이야기. 조선 바닷가에서 인어를 아내로 맞이한 어부 이야기. 바닷바람은 늘 짰다. 이 고을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 입술에 먼저 소금기가 맺혔다. 조선 남쪽 끝자락. 무엇보다 바다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고을이었다. 멀리서 바라보면 집들은 죄다 바다를 등지고 낮게 엎드려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늘 바다 쪽으로 흘러가 있었다. 이 고을에서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바다를 먼저 배웠다. 아이들은 걷는 법보다 파도 소리를 먼저 알았고 어른들은 하늘을 보기보다 물빛을 먼저 살폈다. 바다가 잔잔하면 하루가 살만했고 바다가 어두우면 집안에서도 숨을 죽였다. 땅은 늘 인색했다. 봄마다 씨를 뿌려도 싹이 오르지 않는 해가 많았고 가을이면 수확을 기대했다가도 빈 광주리를 들고 돌아오는 날이 잦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믿지 않았다. 이 고을에서 믿을 것은 오직 바다뿐이었다. 그러나 바다는 늘 값을 요구했다. 물고기를 주는 날이면 어딘가에서 사람 하나가 사라졌다. 조난이었고 사고였고 때로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고을 사람들은 바다를 원망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다. 그저 바다와 함께 산다는 말만을 입에 올렸다. 그 고을에 젊은 어부 하나가 살고 있었다. 아직 장가를 들지 않은 총각이었고 집이라 해봐야 낡은 초가 한 채와 손때 묻은 그물 몇 장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는 늘 단정했다. 옷은 해졌어도 몸가짐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말수는 적어도 거짓은 없었다. 술집 문턱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남의 고기를 제 것처럼 속여 팔지도 않았다. 그날 잡은 것만으로 살았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욕심 없는 놈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은 달랐다. 그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를 이미 본 사람이었다. 바다가 사람을 삼키는 것도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지켜보며 자랐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바다로 나갔다. 새벽 안개가 바다 위에 낮게 눌러앉은 날이었다. 노를 저을 때마다 물살이 묵직하게 갈라졌고 파도는 숨을 죽인 듯 낮게 일렁였다. 이 고요함이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그물을 던지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다시 끌어올리는데 손에 전해지는 무게가 이상했다. 물고기가 때로 걸린 느낌도 아니었고 바위에 걸린 느낌도 아니었다. 무언가가 그물 안에서 미묘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물을 걷어 올리자 은빛이 번뜩였다. 햇빛이 반사된 것이 아니었다. 그물 안에서 스스로 빛이 나는 듯했다. 처음에는 커다란 바다짐승인 줄 알았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 은빛은 비늘이 아닌 머리카락이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그물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었다. 허리 위는 여인이었고 허리 아래는 물고기였다. 숨은 가빴고 몸은 바닷물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이 고을에서는 바다에서 이상한 것을 건지면 눈을 돌리고 지나치는 것이 상책이었다. 괜히 얽히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대대로 내려왔다. 바다의 것은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그는 그물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잠시 손이 떨렸다. 그물을 버리면 그날 장사는 끝이었다. 그러나 그물보다 숨이 먼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칼날이 그물을 끊는 순간 여인의 몸은 힘없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때 그녀의 눈이 잠깐 떠졌다. 그 눈에는 공포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놀라움과 말없는 고마움만이 담겨 있었다. 다음 순간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고요해졌다. 그날 그는 거의 빈손으로 돌아왔다. 고기를 잡지 못한 날은 많았지만 이날처럼 마음이 무거운 적은 없었다. 그날 밤 파도 소리는 집안 깊숙이까지 스며들었다. 마치 누군가 문 밖에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들렸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누군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말은 없었으나 이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만이 물결처럼 전해졌다. 며칠 뒤 고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바닷가 바위 아래에서 정체 모를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는 소문이었다.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을 똑바로 보지 않으며 밤이면 바다 쪽으로 몸을 돌린 채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어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람들 몰래 바닷가로 나가 보았다. 그 여인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두 다리가 있었고 몸은 젖어 있었으며 눈빛만이 여전히 바다의 것이었다. 그날 이후 이 여인은 고을의 화제가 되었다. 동정과 경계가 뒤섞인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그 시선은 머지않아 더 위험한 곳으로 향하게 된다. 그 이름이 고을 원감이라는 것을 이때는 아무도 몰랐다. 여인이 바닷가에서 발견된 뒤로 고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말끝마다 여인의 이야기가 붙었다. 어디서 왔는지, 왜 말이 없는지, 왜 밤이면 바다를 보고 서 있는지. 사람들은 늘 그렇게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끝내 파헤치려 했다. 여인은 말을 아꼈다. 아니, 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 사람의 말이 아직 혀에 익지 않은 듯했고 문장보다는 숨결과 눈빛으로 뜻을 전했다. 불을 가까이 하면 몸을 떨었고 맑은 물을 마시면 오래 기침을 했다. 그러나 비린내가 남은 생선 국물에는 조심스레 입을 댔다. 밤이 되면 그녀는 늘 바닷가 쪽을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몸을 돌린 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고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지 않았다. 밤마다 바다를 보는 여자는 예부터 불길하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이 하나 더해졌다. 고을 원감이 그 여인을 불러들였다는 소문이었다. 원감은 이 고을에서 법이자 하늘 같은 존재였다. 고을의 세금도 사람의 억울함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쳐야 했다. 그는 말을 잘했고 말을 앞세워 사람을 눌렀다. 보호라는 말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었고 그 말 뒤에 무엇이 숨는지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원감은 여인을 불러 고을 관하로 들였다. 영고를 조사해야 한다며 혼자 두면 위험하다며. 사람들은 그 말을 쉽게 믿었다.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책임을 져준다는 말은 늘 달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인이 원감의 집으로 들어간 날부터 고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잇따르기 시작했다. 바다는 갑자기 물결을 바꾸었다. 잔잔하던 날에도 그물은 자주 찢어졌고 고기가 그물에 걸렸다가도 눈앞에서 빠져나갔다. 밤마다 파도 소리가 집 안으로 밀려들었고 우물물에서는 짠내가 배어나왔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바다가 노한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누구도 원감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여인은 원감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집 안에서는 밤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사람의 울음 같기도 짐승의 숨소리 같기도 한 기이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고을 사람들은 알았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나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원감의 집은 이 고을에서 가장 두꺼운 벽을 가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어부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는 여인을 직접 구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그 사실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바람은 방향을 잃었다. 그날 밤 원감의 집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람의 목소리였으나 사람의 말은 아니었다. 뒤이어 천둥이 울렸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벼락은 이상하게도 원감의 집 위로만 떨어졌다. 담장은 무너지고 우물물이 넘쳐 집 안으로 흘러들었다. 마치 바다가 집을 삼키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원감은 병석에 누웠다. 몸이 점점 굳어갔고 혀가 굳어 말을 잃었다. 그토록 말을 앞세워 사람을 억눌렀던 입이 끝내 닫혀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원감의 집 앞을 지나며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두려움은 언제나 약해진 쪽에서 먼저 사라진다. 여인은 그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옷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비를 맞은 채 그녀는 바닷가로 향했다. 그날 바다는 유난히 거칠었다. 파도는 바위를 때렸고 바위는 다시 파도를 밀어냈다. 마치 서로를 말리는 듯했다. 여인은 바닷가 바위 아래까지 가서 끝내 쓰러졌다. 그 모습을 어부가 보았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비를 맞으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 순간 바다 위로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 속에서 형체 하나가 서서히 드러났다. 늙은 듯하면서도 젊은 듯한 형상이었다. 사람 같기도 사람이 아니기도 했다. 바다의 신령이었다. 신령은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기운만으로도 뜻은 분명히 전해졌다. 사람의 욕심이 바다의 인연을 건드렸고 그 대가를 사람이 치르고 있다는 뜻이었다. 신령은 어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여인을 바라보았다. 이 인연은 여기서 끊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 조용히 흘러왔다. 어부는 여인을 업었다. 그 선택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한 대답이었다. 그날 밤 그는 여인을 집으로 데려왔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불을 지폈다. 따뜻한 물을 데우고 젖은 옷을 말렸다. 바다는 그날 밤 서서히 잔잔해졌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 인연이 사람의 삶으로 완전히 들어오기 위해서는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었다. 그 선택은 여인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바다보다 깊었다. 여인은 사흘 밤낮을 알았다. 몸은 불처럼 달아올랐다가 이내 바닷물처럼 식기를 반복했다. 숨은 얕아졌다 깊어지기를 되풀이했고 밤마다 이불을 걷어차며 바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어부는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잠들지 않고 불을 지켰고 밤마다 물을 데워 여인의 손과 발을 씻겼다. 어머니는 묻지 않았다. 왜 이 여인을 데려왔는지, 왜 바다가 잠잠해졌는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사흘째 되는 새벽, 여인은 조용히 눈을 떴다.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바다의 깊이는 여전했으나 그 위에 사람의 숨결이 얹혀 있었다. 그날 여인은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은 바다에서 태어났고 바다에서 자랐으며 바다의 법을 따르는 존재라고 했다. 바다의 법은 단순했다. 은혜를 입으면 갚고 욕심을 만나면 물러나며 사람의 세계에 발을 들이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법이었다. 그물에서 풀려났던 날 그녀는 이미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날 바다로 돌아갔을 때 신령은 길을 열어주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바다로 남을 수도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그 문을 억지로 밀어젖혔다. 원감의 손길은 그녀의 몸을 묶은 것이 아니라 돌아갈 길을 끊어놓았다고 했다. 이제 남은 길은 둘뿐이었다. 완전히 사람이 되거나 이 몸으로 바다에 돌아가 사라지는 것. 어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붙잡지도 설득하지도 않았다. 그저 여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날 밤 바다는 다시 꿈틀거렸다. 파도는 잦아들었으나 물빛이 유난히 깊어졌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여인은 혼자 바닷가로 나갔다. 어부는 따라가지 않았다. 이 선택만큼은 그녀의 것이어야 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바닷가에는 안개가 깔려 있었다. 안개 사이로 바다의 신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신령은 여인을 바라보았다. 돌아오면 바다는 너를 받아들이겠으나 사람의 기억은 모두 버려야 한다는 뜻이 물결처럼 전해졌다. 아이의 얼굴도 불의 온기도 사람의 말도 모두 바다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다. 여인은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말했다. 사람의 세계는 고통스럽고 욕심은 끝이 없으며 따뜻함은 늘 대가를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삶에는 지켜야 할 얼굴이 생긴다고. 그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 사람으로 남겠다고. 그 순간 바다는 크게 한번 숨을 쉬듯 파도를 밀어 올렸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신령의 형상은 안개 속으로 흩어졌다. 그날 이후 여인의 몸에서는 바다의 기운이 조금씩 빠져나갔다. 비린내는 사라졌고 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밤에도 더 이상 바다를 향해 몸을 돌리지 않았다. 그해 가을 여인은 어부의 아내가 되었다. 잔치라고 할 것도 없었다. 고을 사람 몇이 모여 술 한 사발을 나눴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어부의 집에서는 굶주림이 사라졌다. 고기가 넘치게 잡히는 일은 없었으나 필요한 만큼은 언제나 그물에 걸렸다. 원감은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말을 잃은 채 몸이 점점 굳어가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두고 벼락을 맞았다고도 병을 얻었다고도 했으나 어느 쪽이든 바다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이 자랐고 여인은 아이들에게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 대신 바다를 대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욕심을 내지 말 것. 공짜를 바라지 말 것. 바다는 늘 값을 요구한다는 것. 비 오는 날이면 여인은 마루 끝에 앉아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그리움도 후회도 없었다. 이미 선택을 끝낸 사람의 눈이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신령이 다녀간 집이라 불렀다. 그러나 어부는 알았다. 그 집에 머문 것은 신령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바다는 오늘도 파도를 친다. 그러나 이제 그 파도는 누군가를 데려가기보다는 지켜보는 파도에 가까웠다. 인연을 건져 올린 자만이 그 깊이를 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알고도 사람으로 남는 선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